국회의원을 뽑으신 지가 한 2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저도 그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나왔는데요. 그때에 비해서 여러분들 살림살이가 좀 많이 나아지셨나요? 더러워졌죠? 더러워졌죠? 그런데 보통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경영 후보님은 너무 앞서간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너무 앞서간다 이렇게들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정치는요, 앞서가지 않는 자가 정치를 하면은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다. 그러면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야 되고, 6.25 사변이 일어난다. 그러면 6.25 사변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야 되는 게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허경영 후보님이 앞서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서가기 때문에 이분이 대통령이 돼야 여러분들의 미래가 있는 것이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현실에 급급하면 코로나 사태가 오고 난 다음에 코로나를 대비합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 코로나 오기 전에 코로나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임진왜란을 대비해야 그게 진정한 지도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서가는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대통령 선거를 노상 현실에 일터지고 나면은 코로나 사태다, 경제위기다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대통령을 이때까지 뽑았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입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도자를 선택할 때, 나라의 대통령을 선택할 때는 앞서가는 사람, 미리 앞으로의 어떤 일을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6번 허경영 후보님을 보고 보통 저 사람 너무 앞서간다 이런 말씀들 대부분 다 하시더라고요. 앞서가기 때문에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상 전쟁 나고 나면 전쟁 대비하는 그런 대통령을 뽑아가 여러분 경제 다 망하고 난 다음에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 뽑으실랍니까? 우리 국민들 수준이요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한 번씩은 그런 말씀들 하시네요. 대부분은 그렇게 앞서가시는 분들이 있어야 나라가 발전하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간혹 가다가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저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요? 아니 여러분, 그게 제정신대로 하시는 말입니까? 앞서가는 사람만이 여러 국민 여러분들에게 길을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국민들은 임진왜란도 일어난다 10만 양병설을 주장하는 율곡선생 말은 듣지도 않고 결국엔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배당금 150만원씩 국민 줘야 국민들 산다.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지금 현 정권에서 여러분들에게 배당금 주겠습니까? 배당금을 주려고 하면 예산을 아껴서 줘야 되는데, 기존 정치인들은 그 예산에다가 또 세금 퍼부어가 그래서 그런 예산으로 국민들에게 주겠다는 거고, 6번 허경영 후보님은 예산을 아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줘야 그 어려운 시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돈 걱정 없이 살아간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은 대부분은 많이들 깨어나셨는데요, 한 번씩 지나가시면서 너무 안타까운 소리들을 하십니다. 1억 어디 있었으노? 나라에 돈이 어디 있노?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돈이 없는 겁니다. 국가 채무, 우리 GDP 대비가 104%, 1800조에서 2000조 되는 돈들은 국민들 빚이에요. 나라 빚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나라 빚하고 국민들 빚하고 여러분들 그 개념 자체가 헷갈리는 거예요. 나라 빚의 48% 작년에, 미국은 전국은 330%예요. 일본은 1경 2500조. 일본은 나라 빚이 1경하고 2500조입니다. 우리나라는 850조. 나라 빚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국민 빚하고 나라 빚하고 여러분 자꾸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돈이 어디 있노 이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들이 그 1800조에서 2000조 되는 가계 부채를 지고 있으니까 국가에서 국민들이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조금 부채를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그런 정책 옛날에 많이 썼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가 사채로 국민들이 팔려가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돈 없으면 흑산도의 아가씨들 팔려가고 있어요, 돈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폐단을 막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 재정 명령권을 동원해서 사채를 동결해버렸어요. 사채이자를. 사채 쓰는 사람들 돈 갚아라고 억압을 하면 감옥에 다 쳐놨어요. 그게 긴급 재정 명령권입니다. 그거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코로나 자금 1억 주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빚이 허덕이다 보면 여러분들은 보통 여기 계신 시장 상인 여러분들은 이자가 18%에서 20% 넘는 제3금융권의 이자들을 대부분 쓰십니다. 고위공직자들이나 직장에 빵빵한 사람들이나 신용등급 1등급 정도 돼야 1%, 2%대 이자를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통은 여러분들은 대출 내보면 적어도 10%, 많으면 18%, 20% 이자를 내요. 그 이자가 어디로 가느냐? 외국계 회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자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자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돌아야 될 돈들이 외국으로 다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자꾸 거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사채 동결을 한 것처럼 양적 완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1억을 지급을 하면 그 1억이 사채나 이런 쪽에 이자를 그 원금을 다 갚아버리니까 국민들은 이자를 안 내도 되고 국가에서는 그 채무를 좀 안아도 이자를 얼마 내지 않아도 돼요. 긴급 재정 명령권을 동원할 때는 무이자도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부담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억 어디서 주느냐 이런 소리를 오늘 저한테 설명을 들으시고도 그런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초등학생도 이 정도 설명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 어른들이 이제는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셔야죠.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에 돈이 어디 있노? 이러면 엄마 도둑놈이 많아서 그래. 다 그 말 합니다. 그 말씀 하신 또 분이 6번 허경영 후보님입니다. 그걸 뭐 1번 이재명 씨도 잘 따라하고 아주 많은 분들이 따라하고 여러 우리 국민들도 다 아시고 계시죠? 나라에 도둑놈이 많기 때문에 이 나라가 국민들이 거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1억은 양적 완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나면 경제는 국민들 이자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 100조가 넘는 돈들이 시장으로 흘러나오니까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0만 원 그거 어디서 주노?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610조 예산이 170조만 하면 우리나라 예산 충분합니다. 그러면 대충 한 450조쯤 남죠.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에게 1년에 1,500만 원씩 1인당 줄 수 있는 돈들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도. 그런데 부자들 탄세하죠. 돈 많은 부자들은 탄세 없이, 탄세는 아주 세무사들 사가 탄세는 아주 잘합니다. 서민들은요 탄세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법을 몰라서 세무사 쓰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자들이 탄세하는 것만 막으면 여러분들에게 매달 18세상 150만 원 주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세금을 아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주고 나머지로 국가 예산을 하면 나라 살림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기와 눈을 다 가려놨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여기 국회의원 선거 나왔을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2년 지난 지금 여러분들 살림 얼마나 나아지셨습니까? 더 안 좋아졌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6번 허경영 후보님을 찍고 나면은 허경영 후보님 대통령이 되시고 나면은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경영 후보는 너무 앞서간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앞서가는 자만이 인진여론을 막을 수가 있고 앞서가는 자만이 6.25 사변을 미리 대비를 할 수가 있고 앞서가는 사람만이 국민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30년 전에 출산하면 1억 증가하니까 다들 웃었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는 웃었습니다. 아니 나라에 돈이 어디 있는데 저 소리 하시노? 저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지나보니까 한 30년 지나보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되어있네요. 허경영 후보님 말씀이 딱 맞았네요. 그때 이분이 이 허경영 6번 허경영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셨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1류 국가가 되었습니다. 허경영 후보님이 박정희 대통령 비밀 보장을 하셨습니다. 직접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TV에서 거짓말 하시면은 당선되시고도 무효 처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인들이 다 있고 그 당시 청와대 수석하셨던 분도 다 정언하셨고 박근영 씨도 아버지 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전 살아계실 때 그런 분이 있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하고 다 정언하셨어요. 새마을운동을 박정희 대통령한테 건의하신 분이에요.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고 이루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신데 그 아이디어를 내시고 건의를 하신 분이 허경영 후보님입니다. 이거는 벌써 다 증명이 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 천재적인 아이디어로 이 나라를 새로 제2의 새마을운동을 일으키실 분입니다. 여러분. 제2의 새마을운동을 원하신다면 이 6번 허경영 후보님을 찍으세요. 그리고 배당금 받으세요. 여러분 안 받는다고 여러분들한테 뭐 도와주는 거 있습니까? 이 국가에서 받으면은 여러분들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겁니다. 내 가정이 안 사는데 나라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국민이 잘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겁니다. 국민을 잘 살게 해주는 정치, 그게 참 정치고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은 민주주의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이 배낭에 떡을 싸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2호 6번 허경영 후보님 찍어서 이 썩은 정치인들 정치인들께 다 처벌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서울시장 상인 여러분과 이제 국민 여러분 꼭 간절하게 6번 허경영 후보님을 찍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